안녕하세요, 주덕입니다. 오늘도 한 주 시작하기 앞서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시황 체크 간단하게 하고 돈이 몰렸던 섹터, 테마, 차트 분석하면서 주도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미국장은 강하게 반등이 나와줬어요. 이슈로는 뭐 특별하게 나온 건 아니고 기존에 나왔던 기대감,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과 그다음에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따른 기대감으로 결국에는 계속 우상향 추세가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2.5% 상승, 거의 급등을 했고 나스닥도 약 3% 가까이 좀 상승을 나와줬습니다. S&P 500도 2.46% 상승. 전반적으로 다 3대 지수가 강한 흐름이 나와줬고 그나마 나스닥이 다른 지수에 비해서는 약간의 이런 박스권 정도 구간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다. 자, 그런데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단이 좀 굉장히 많이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상단이 만약에 큰 추세를 봤을 때는 고점을 이렇게 계속 낮춰진다라고 봤을 때는 단기 고점에 왔을 확률이 높으니까 조정이 나오는 이런 파동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미국장은 그래도 비교적 기술적 반등 구간이나 좀 베어마켓 랠리 구간이 좀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상 체감상으로는 국내 지수는 그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지가 않죠. 국내 지수 한번 보시면은 자, 코스피는 조금 나왔어요. 아주 조금 나와서 요거 나왔습니다. 요거 일주일 동안 그래도 안 나온 것보단 다행이지만 이렇게 나름대로 저점을 좀 높이는 흐름이 나와주더니 좀 반등이 나와줬다. 국내외적으로는 여전히 이슈가 좋지 않지만 아직까지도 뭐 PF나 여러가지 투자 심리나 실적이나 뭐 반도체 전망 등등 좀 불안 요소가 있지만 그럼에도 외국인이 미친 듯하게 사고 있는 테마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일단 미국장이 반등이 잘 나와서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나오더라도 저항대 여기 62이동 평균선, 121선 이동 평균선 쭉쭉쭉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지수가 2300을 회복을 한다던가 돌파를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저항대에 좀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베어마켓 랠리를 강하게 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박스권에 흐름을 좀 예상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박스권으로 본다면은 한 요정도 구간으로 보고 한 2350에서 2200 정도 구간을 박스권을 일단 보면서 기본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수는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체크를 하고 빠르게 종목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금요일날 좀 크게 빠졌거든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외국인이 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대만 TSMC에 대해서 시진핑 3연임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좀 불안감이 생겨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에 수주가 몰리거나 좀 매수를 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처음에 잘 들어왔거든요. 처음에는 이때만 해도 외국인들이 600억, 2천억, 3천억 이렇게 잘 매수가 들어왔다가 최근에 금요일날 한 1,500억 가량 매도가 나오면서 한 3%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그래도 좀 들어온 거 일부를 좀 뱉어내는 흐름이 나왔지만 좀 하이닉스가 많이 안 좋거든요. 이렇게 시총이 큰 대형주가 이틀 동안에 4%, 7%, 약 12%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금요일날 1,40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그런데 삼성전자와 다른 거는 이제 기관들도 최근에 많이 팔았죠. 아무래도 실적도 이번에 많이 안 좋게 나왔고 다음 실적에 대한 전망도 좀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매도세가 나오는 게 아닌가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이렇게 추세가 안 좋아지고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반도체도 미국 장은 또 반등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장은 또 이렇게 확실하게 방향성을 못 잡고 있고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성이 좀 애매모하다. 자, 이렇게 미국 장은 그래도 반등이 잘 나와줬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이렇게 반도체가 꺾이는 듯한 흐름이 나오면서 좀 명확하게 방향성에 대해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일 쓸어 담고 있는 테마가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 섹터는 다들 예상을 하셨겠지만 2차전지예요. 2차전지에서도 대표적으로 최근에 강하게 올라왔던 게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그 다음에 소재로는 포스코 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연일 좀 시장 분위기와 완전히 반대로 조용히 신고가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을 한번 볼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외국인들이 어떻죠? 최근 들어서 거의 한 달 내내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팔 때는 적게 팔고 매수할 때는 이렇게 500억, 300억, 700억 이렇게 쭉쭉쭉 많이 사고 있고 연기금도 같이 쓸어 담고 있다. 투시는 좀 들쭉날쭉 하고 있죠.
최근 들어서 보험이랑 금투 쪽에서도 좀 들어오고 있긴 한데 큰 의미가 있는 정도 수준은 아니고, 어쨌든 외국인들이 이렇게 쓸어 담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나마 성장하고 있는 섹터, 실적이 이번에 3분기에도 좋게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섹터는 거의 2차전지가 거의 유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바로 공략하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온 거로 만약에 파악이 됐다면은 좀 더 눌림, 조정이 나왔을 때 비교적 조정, 되돌림,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급이 양호한 대형주 안에서 혹시나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은 우리가 알만한 지지선 공략 같은 이런 눌림 구간에서는 비교적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삼성 SDI도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거든요. 여기서 고점, 의미 있는 고점을 이렇게 돌파하고 나서 연일 일주일 내내 좋은 시세가 나왔습니다. 자, 이때도 외국인 수급이 엄청나요. 일주일 동안 500억, 500억, 1100억, 1800억, 600억, 그전에도 900억, 이렇게 연일 엄청나게 매수, 쓸어 담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죠. 이렇게 쓸어 담으면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삼성 SDI가 실적이 좋게 나오고 여러가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급등이 나와줬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더 계속 쉬지 않고 쭉쭉쭉쭉 갈까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이 많이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눌림 구간, 조정이 나와준다면은 기존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강하게 많이 쓸어 담았으니까 비교적 조정 이후에 눌림 구간에서 반등이 잘 나올 수 있는 섹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겠죠? 포스코 케미칼도 자,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연일 순매수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이번에 기관은 많이 매도를 했죠. 특히 사모랑 금투에서 좀 많이 매도를 했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계속 수급의 연속성을 보이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조정, 이런 정고점 부분까지 눌림이 주어진다던가 이런 식의 조정이 나와준다면은 단기 눌림을 공략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타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차전지가 유일하게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는 섹터 여전히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그만큼 지금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섹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2차전지 위주로 몰리고 있고 이번에 테마주로도 좀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들도 대부분 2차전지나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죠. 이번에도 다시 또 수급이 들어왔던 에코프로비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이 정도 100억, 400억, 300억 이렇게 연일 수급이 들어왔고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뭐 급등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저항대를 좀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와줬다. 그래서 같이 볼만한 2차전지 섹터로는 코스모학도 이렇게 이때까지만 해도 좋은 흐름이 나왔다가 조정 이후에 쌍바닥, 저점을 올리는 쌍바닥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오는 흐름. 자, 외국인들은 의미있게 막 강하게 들어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순매수가 조금이나마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2차전지 흐름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만한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차를 두고 순환매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코스모 신소재는 벌써 정고점까지 다 올라왔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정고점까지 왔으니까 오히려 추가적으로 급등을 한다기보다는 좀 눌림 만약에 준다면은 공략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또 에코프로도 기존에 정고점까지 왔다가 지금 눌림을 주고 있으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이렇게 2차전지 대형주들과 중소형주들까지 같이 묶어서 일단 2차전지를 계속 관심 있게 봐야겠다. 그 외에도 이런 테마성의 종목들 2차전지나 폐배터리, 전기차 관련해서도 많이 수급이 들어왔었는데 그 중에서도 지하이텍 같은 종목도 이번 주 내내 박스권으로 이렇게 변동성을 줬습니다. 자, 이렇게 단기 박스권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막 따라간다기보다는 이런 눌림 구간들 일단 주어지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성화이텍 같은 종목도 일단 눌림이 나와줬죠. 단기 급등 이후에 이 구간을 사실 버텨주는 흐름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잘 버텨주는지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전기차 관련해서 올라왔던 게 삼진 L&D도 좀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명확하게 막 재료가 나온 건 아닌데 그래도 과거에 종목의 끼로 봤을 때는 좀 급등이 나왔을 때는 그래도 비교적 좀 연속성 있게 움직여주는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좀 보고 있지 않을까
하지만 추세는 몇 배열이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매물대도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3기도 마찬가지죠. 3기도 역시 전기차 관련주로 자회사 상장 이슈와 전기차 관련으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런 종목도 결국에는 같이 2차전지가 잘 버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관련 테마주들도 한 번씩 또 순환매가 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 원익 P&E도 좋은 흐름이 나왔죠. 이번에 NS에서 흡수 합병을 한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번에 NS와 같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 8일인가요? 그때 합병을 한다고 하니까 그 전까지 뭐 약간의 이슈를 들쭉들쭉 뭐 수급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래도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만큼 따라가기보다는 좀 지켜보면서 원하는 타점이나 눌림이 나왔을 때 하고 아니면 이제 조만간 이슈가 거의 끝나가니까 오히려 재료 소멸로 시장이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차분하게 관망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전이 조금 악재가 나왔죠. 폴란드 원전 관련해서 올랐던 게 G2파워, 한신기계 뭐 등 이런 종목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악재는 1단계 사업에서는 이미 미국한테 고배를 마셨습니다. 미국한테 사실상 뺏겨서 1단계 사업자 선정은 탈락을 했는데 그러면 단기적으로 좀 기대감이 꺾였기 때문에 개파락이 나올 수 있겠죠. 왜냐면 G2파워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날 막판에 반등이 나오고 사실상 우리나라가 선정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에 시간 외에서도 3% 정도 상승이 나와줬는데 예상과 달리 미국에게 뺏기는 바람에 아마 단기적으로 월요일날 실망 매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파락이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해서 완전히 끝이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2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2단계 사업에 대해서 폴란드 측이 한수원과 협력 의향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하지만 일단 첫 번째 기대감은 사라지긴 했다. 완전히 재료는 근데 아직 2단계는 남아있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개파락을 오히려 단기 기회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불안하니까 이러다가 뭐 2단계까지도 결국엔 미국한테 다 뺏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접근하기 힘들 것 같고 이렇게 좀 판단에 따라서 좀 나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요일날 좀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마그나 관련해서도 조금 몇 개 올라왔죠. 마그나가 미국의 7천억 대규모 공장 건설 소식이 나오면서 올랐는데 뭐 강하게 올라왔다기보다는 일단 테마성으로 LG 마그나 관련주로 올라왔던 현우산업, 뭐 대성파이텍 이런 소형주가 조금 들쭉날쭉했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은 뭐 이렇게 많이 터진 건 아니라서 그냥 가볍게 소액으로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만 아마 건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나마 현우산업이 터져줬을 때 400억 정도 터져줬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결국에는 또 2차전지 관련이죠. 전기차 관련. 그나마 놀더라도 이쪽에서만 좀 수급이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트 수급이 돌았던 애들도 마그나 관련도 있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보시면은 네옴시티, 한미글로벌, 유신 같은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있죠. 그런데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어요. 아직 이슈는 솔직히 살아있긴 한데 단기적으로 파동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 치고 올라갈까에 대해서는 솔직히 부담감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여기서 단타 자금들이 아마 순간적으로 눈치를 보면서 수급이 들어온다면은 다시 한 번 더 또 신고가를 가면서 수급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왜냐면 아직 살아있는 이슈가 결국에는 제2의 중동붐 실현, 그러니까 정부 사우디 수주 지원다 11월 달에 파견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파견이니까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태고 그리고 종목들도 추세가 살아있어서 계속 지켜는 봐야겠지만 언제든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급격하게 해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니까 그 부분까지 잘 대응을 하시면서 철저하게 트레이딩, 그다음에 손절 라인도 잘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유신 같은 종목도 지금 그래도 저점을 이렇게 야금야금 올리면서 좀 고점 부근에 붙여놨는데 이런 패턴들은 대부분 그래도 좀 높은 확률로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다 지켜보고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네옴시티랑 좀 비슷하게 움직였지만 조금 이슈는 좀 다르죠. 우크라이나 재건, 데모랑 현대 에버다인, 뭐 기타 다른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도 일단은 추세는 크게 꺾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 이슈에 대해서도 왜 버티고 있느냐? 아직까지 러시아가 전쟁을 끝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왜 버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나마 나올 수 있는 이슈로는 다음 달에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15일, 16일 날 G20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G20 정상회의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참석하는데 이번에 최근에 나온 뉴스가 푸틴 대통령이 이 회의에 어쩌면 내가 갈 수도 있다. 아직 생각 중이다. 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럼 바이든과 만나서 어떻게 조금 전쟁에 대해서 협상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인 거죠. 주식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가능성은 솔직히 아직까지 굉장히 낮은데 아직 G20까지 2주 정도 남았으니까 설마 여기에서 푸틴의 좀 태도가 바뀌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 조금 주식이 어렵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보통 주식들은 많이 빠지지 않고 또 수급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어떤 뉴스 하나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테마주들은 좀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충분히 지금 버티는 이유와 앞으로 기대감은 무엇이 있고 또 리스크는 뭐가 있는지 이 정도는 좀 매일같이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된다.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는 이런 게 있다.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는 바이오 개별주들 뭐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뭐 바이오로 이번에 잘 올라왔던 게 피플바이오. 피플바이오도 명확하게 재료가 나온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저점을 야금야금 올려주더니 고점 터치하더니 이번에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와줬고, 여기서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단기 눌림 이후에 다시 재차 반등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차트니까 개별 바이오 종목 중에서도 순환매가 계속 돌고 하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롬바이오도 1차적으로 수급이 들어왔다가 다시 들어오고 눌림, 반등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개별적으로 체크. 팜젠사이언스도 마찬가지 단기적으로 들어왔으니까 추가적인 눌림이 나와주는지 볼만한 종목. 자, 그 외에도 바이오 종목들이 몇 개 더 있긴 한데 뭐 앱클론? 근데 이번에 금요일날 좀 많이 빠져서 좀 다시 추세를 살려주는지 이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바이오 종목으로 봤을 땐 뭐 휴마시스, 이것도 개별 소액주주와의 또 지분 경쟁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추가적으로 요런 자리에서도 뭐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나쁘지 않은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그 외에는 바이오 개별주가 많이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있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들 뭐 랩지노믹스도 있고 몇몇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매매할 때는 좀 더 확인을 하고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대동전자 같은 개별주들, 그리고 대동전자 같은 대표적으로 이런 이유 없이 올랐지만 뭐 무증태만이라든가 아니면 이유 없이 올랐던 이런 종목들도 번갈아 가면서 순환매가 돌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상한가 이후에 거래량 줄어든 음봉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나서 추가적으로 눌림 반등이 나오는지 봐야 되는 종목들이 몇 명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이유 없이 많이 올랐었죠. 뭐 어떤 종목들은 무증했던 종목들이 한번 순환매가 쭉 돌았는데 그런 종목들은 가볍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강하게 올랐던 게 이런 금양, 리튬 관련으로도 강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이 신고가 영역이고 아마 단타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째려보고 있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언제든지 차익 실현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 아마 또 단타 하시는 분들 많이 째려보되 언제든지 탈출할 준비를 하고 있을 거다.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튬 관련해서는 뭐 코리아 SE도 같이 올라왔었죠. 그래서 같이 놓고 순환매 도는 리튬 관련주도 순환매 도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래 나노텍 이런 종목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주로도 이렇게 코난 테크놀로지 이 종목도 SKT에서 2대 주주로 지분을 매입을 한다, AI 관련해서 협력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래도 수급이 꽤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뭐 재료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신규 상장주라서 여러 가지 좀 더 변동성은 좀 커질 수는 있다. 그런데 한번 이런 눌림 구간들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으로 개인적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자, 전기차 관련해서 여전히 잘 간다고 하니까 또 역시 조용히 지금까지 조정을 받았던 PNT 같은 종목도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 자, 이렇게 연속적으로 양봉 2개가 나왔으니까 단기 눌림도 괜찮은 공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도 모처럼 좀 반등이 잘 나왔죠. 그동안 지루하게 박스권 흐름이 나오다가 또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오면서 7%대 반등이 나왔다. 몇몇 개별주들 몇 개 더 있는데 아마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종목들이 많이 없어서 FSN도 이번에 좀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3자 배정,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3자 배정 뉴스가 나오면서 변동성이 좀 나와주고 있고 철저하게 개별주의 흐름. 하지만 나름대로의 눌림 반등 타점에서는 비교적 잘 나오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아마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는 여기서부터는 뭐 이런 AD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도 지금 기간 조정 잘 버텨주는지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구간 깨고 내려가면은 단기적으로 추세 이탈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질 수 있고, 하지만 여기서 거래량 줄어들면서 계속 야금야금 저점을 올리는 흐름들이 나와준다면은 다시 재차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네오위즈 같은 종목도 나름대로 잘 버티고 있다. 박스권의 흐름대로 버티고 있고, 수급적으로는 조금 들쭉날쭉한데 그래도 비교적 기관 쪽에서는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죠. 왜냐면 내년에 신작을 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하락해서 크게 폭락했을 때를 좀 기회를 노리는 전략, 그런 전략이 좀 나와 보이고, 그 외에는 이 정도면은 거의 다 본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이런 개별 관심 종목은 대부분 다 봤으니까요. 시장이 그래도 반등이 조금 나와주면 좋겠지만 미국장은 굉장히 센데 우리 또 상대적으로는 국내장은 또 제대로 반영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강하게 반등이 나올 거다 막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잘할 수 있는 종목, 잘할 수 있는 타점을 차분하게 기다리고, 시장이 갭상승해서 올라간다고 그냥 막 불나방처럼 추격 매수 하다 보면은 오히려 시장은 좋은데 왜 난 손실이지? 하면서 오히려 더 박탈감만 커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 항상 조심하시면서 다음 주도 차분하게 잘 대응하셔서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